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양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한 주님의 음성만 말하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상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 상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상담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갈 텐데요. 성장 상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목표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 한도로 촉진시킨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의 그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있을 그 가능성의 관점을 더 둔다는 거죠. 지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힘, 문제가 아닌 지금의 힘과 앞으로 있을 그 가능성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잠재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까지 공헌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잠재력을 잘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는 거죠. 혼자가 아닌 함께 발전하는 것이 성장 상담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호 보완을 해야 돼요. 교육,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담, 이 사이에 아주 밀접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학문, 생각과 생각, 그리고 사상과 사상과의 그 밀접한 관계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성장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 상담은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적 그리고 외적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 생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새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 이것,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모든 전인적인 방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장 사원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인간 관계를 갱신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또 그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갱신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성장 상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과 가족이에요. 가족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상호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가족과 가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그 관계의 중요성까지 인간 간의 그 서로의 관계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성장 상담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조직 그리고 제도와의 관계도 이 성장 상담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조직과의 관계 당연하죠. 정치적인 인간이고 경제적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조직과의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성장 상담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자연과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안에 살고 있는데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환경오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많은 불편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자연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가고 인간과의 관계, 그다음에 내적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자연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한 상담도
성장 상담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각자 위치는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가치를 잘 가꾸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그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허물어졌다면 다시 붙일 수 있고 무너졌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돕는 것이 성장 상담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삶으로 상담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 상담으로 잘 방향을 이끌어 가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아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스스로 일어나라. 네가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힘으로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도록 독려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담 방법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이겁니다. 환경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깨끗하게 그릇을 닦아도 다시 설거지통에 들어가면 똑같이 더러운 그릇이 됩니다. 환경을 떠나야 되겠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해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환경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장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상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셨어요. 당시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카운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의 인권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결을 가고 있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이게 상담 방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통념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천부적인 인권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인권을 인정해 주심으로 여성 스스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상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몬이란 이름에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내재된 잠재력, 우리 성장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내재된 잠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 오직 주님만이 보실 수 있고 주님만 알고 계셨던 그 잠재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장 상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성장 상담의 공헌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상담의 공헌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일반 상담 혹은 다른 상담들은 이 병적인 문제, 병적인 증세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성장 상담에서는 그것이 지금의 실패와 현재의 문제, 마지막으로 성장 상담의 공헌점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 상담은 과거의 실패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다른 상담은 병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장 상담에서는 이 병적인 증세가 아니라 가능성에 관점을 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공헌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장 상담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나온 그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장 상담의 가장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개인의 고유, 능력,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개인 고유의 재능 혹은 그 은사들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과정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재된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에 연관된 은사를 잘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혼자 사용할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성장 상담의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장 상담의 공헌은 이것입니다. 삶의 목표, 그 실현을 위한 이론과 단순한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고유의 능력을 다 잘 발굴해내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내담자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상담은 이것입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그 은사들을 잘 발굴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혼자 일어나서 혼자 살고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성장 상담의 가장 큰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